여러분도 포기한 꿈이 있나요? 전국 콩쿠르 1위 피아니스트에서 월급 180만 원. 보안요원으로 전락한 23세 그녀. 아버지 사업 실패로 3억 원 빚을 진 그녀가 매일 밤 홀로 지키는 백화점. 로비에는 자신이 절대 만질 수 없는 8억 원짜리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억눌린 마음을 참지 못해 연주하는 순간 빌딩 최고층에서 이를 지켜보던 재벌 2세의 25년 된 트라우마가 깨어납니다. 과연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하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서울 강남구 프레스티지 백화점 지하 직원 휴게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독촉 문자는 잔인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연체이자 월 480만 원 납부 기한 3일 연장. 최종 통보. 23세 이하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하나야, 또 그 문자야? 동료 보안요원 미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사업 망하시고 나서 3년째인데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매일 밤 이곳에서 시간당 10,000원씩 받으며 일해도 이자조차 못 갚겠어요. 하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울음대 피아노과 2년을 다니던 꿈 많던 시절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1위, 교수님들의 극찬,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던 원대한 꿈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함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는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3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미경이 하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언니, 월급 18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월 이자 480만 원이라니. 제가 아무리 야간 수당을 받아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밤 11시 정각, 백화점에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는 보안 초소에서 일어나 1층 메인 로비로 순찰을 나섰습니다.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매장들이 줄지어 서 있는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월급 18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녀에겐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순찰을 돌며 각 매장의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에르메스 매장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진열된 2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가방 하나 가격이 제 월급보다 많네요. 하나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검은 벨벳 덮개가 씌워져 있을 중앙 로비의 그랜드 피아노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스타인웨이 모델 D274, 가격만 8억 원이 넘는 콘서트 홀급 최고급 피아노였습니다. 검은 칠이 반들반들하게 빛나고 있었고 샹들리에의 황금빛이 피아노 뚜껑에 반사되어 마치 무대 조명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덮개를 안 덮었지? 아니면 내일 특별 행사라도 있나? 하나는 중얼거리며 피아노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자 하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결승 무대 2,000명의 관객 앞에서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며 우승했던 그 순간 아버지가 울먹이며 안아주시던 따뜻한 품, 교수님의 자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찬란했던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 하지만 며칠 후 들이닥친 빚쟁이들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건설업체 부도, 연대보증으로 인한 3억 2천만 원의 빚,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증. 하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이곳 야간 보안 요원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꿈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는 혼잣말을 하며 피아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전율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3년간 봉인해뒀던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쇼팽의 녹턴 E플랫 장조 작품 9-2번.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해 박수를 받았던 추억의 곡이었습니다. 하나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완벽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피아노 뚜껑에 반사되어 마치 콘서트홀의 무대 조명처럼 그녀를 비췄습니다. 백화점의 대리석 바닥과 기둥들이 완벽한 음향을 만들어냈고 하나의 연주는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이 느낌 정말 그리웠어. 하나는 눈을 감고 음악에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3년간 억눌러왔던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30층 최고층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고 25년간 봉인해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아니, 이게 대체 뭐야? 강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30층 대표실 유리창 너머로 1층 로비의 피아노 연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들려온다는 표현조차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진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이사회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1층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에 모든 집중력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으악! 강도윤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 수 없는 섬광 기억들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따뜻한 품, 그리고 피아노 선율.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 단편적이고 모호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증상이? 강도윤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원인 모를 두통과 공황에 시달려왔지만 오늘만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정민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괜찮다. 그보다 지금 1층에서 피아노 치는 사람이 누군가? 아, 그건 야간 보안 요원 이하나 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바로 제지하러 갈까요? 아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강도윤은 일어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정체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피아노 소리는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어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기교적 완벽함을 넘어서 깊은 감정과 절절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알 수 없는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함, 자장가처럼 들리던 피아노 선율, 그리고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 이상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강도윤은 한 걸음씩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고 어지러움도 심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딩 소리에도 하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3년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모습, 음악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의 황홀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피아노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보안요원 유니폼을 입은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연주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멈춰. 강도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의 손가락이 건반에서 급하게 멈췄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갑작스럽게 끊어지면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키 185cm, 완벽하게 정돈된 흑갈색 헤어스타일,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 그리고 무언가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급하게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근무 중에 개인적인 행동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도윤은 하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 넘치게 연주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위축되고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호기심이, 차가움보다는 알 수 없는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이하나입니다. 작년 5월부터 야간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어디서 배웠어? 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강도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방금 연주가 조금 배운 수준이야. 나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피아노 연주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어. 하나는 고개를 들어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윤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느꼈던 묘한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평범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5년간 피아노를 혐오해왔던 자신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연주에는 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전공자야? 예전에 잠깐 음대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퇴했어요. 왜?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와 아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30층 대표실로 와. 할 말이 있어. 예? 그런데 저는 밤 근무라서. 시간 조정은 내가 할게. 꼭 와. 강도윤은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하나는 30층 대표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보안요원 유니폼 대신 3년 전 서울음대 면접 때 입었던 네이비 정장을 꺼내 입었지만 명품으로 가득한 이 건물에서는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하나 씨 맞으시죠?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민 비서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30층 대표실은 하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유리창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과 고급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거대한 오크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당황스러웠던 모습과는 달리 완벽하게 절제된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앉아. 강도윤이 하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어젯밤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처벌. 강도윤이 고개를 들어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처벌한다고 했어? 그럼. 궁금한 게 있어서 불렀어. 어젯밤 연주, 왜 그렇게 슬펐어? 하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슬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음악을 잘 모르는 내가 들어도 느껴질 정도였어. 그 연주에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 강도윤은 의자에 기대며 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전공자였다면서? 왜 그만뒀어? 하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3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면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게 된 거야. 네. 생활비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강도윤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연주에서 느꼈던 슬픔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 여성의 절절한 아픔. 그런데 사장님은 왜 제 연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나는 피아노를 싫어해. 어릴 때부터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두통이 생기고 불안해져. 그런데 제 연주는 이상하게도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편안했어. 마치 어릴 때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 하나는 강도윤의 복잡한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워 보이는 외모와 달리 그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릴 때 피아노와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으신가요? 기억이 별로 없어. 7살 때 입양됐거든. 그 이전 기억은 대부분 지워졌어.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양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셔서 불만은 없지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 내 진짜 부모는 누구였는지, 왜 나를 버렸는지. 하나는 강도윤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남자에게도 이런 깊은 상처가 있었다니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 강도윤이 다시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피아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고 너는 다시 음악을 할 기회가 필요하잖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매일 밤 나를 위해 피아노를 쳐줘. 대신 너의 꿈을 다시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레슨비든 학비든 말이야. 하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으실 텐데.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느꼈던 묘한 감정,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연주가 나에게 특별하다는 거야. 이상하게도 25년간 피아노를 혐오해왔던 내가 내 연주만은 듣고 싶어져. 하나는 강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에 휘말리는 시작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정말 매일 밤 사장님 앞에서 피아노를 치라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밤 11시 이후에 30층 사무실로 와. 여기에도 피아노가 있거든. 강도윤은 사무실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덮개로 가려진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10분, 하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30층에 도착했습니다. 강도윤은 이미 피아노 덮개를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쳐줄 거야?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치고 싶은 걸로 해. 난 진심을 담아서. 하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3악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격정적이고 폭풍 같은 선율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도윤은 의자에 앉아 하나의 연주를 지켜봤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절제된 슬픔이 아닌 분노와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하나의 연주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대단해. 강도윤은 연주가 끝나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내가 정말 음대생이었다는 게 믿어져.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 180cm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도윤아, 야근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자는 친근하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피아노 앞에 앉은 하나를 보자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태연이 형,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강도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근처에 약속이 있었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그런데 이분은 우리 직원이에요. 이하나 씨, 골든플라자 고태연 대표님이야. 고태연은 하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방금 연주 정말 훌륭했어요. 전공자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백화점도 구경 오세요. 우리 쪽에도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고태연은 명함을 건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도윤은 고태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형,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은 이만. 그래, 그럼 나는 갈게. 하나씨, 꼭 연락 주세요. 고태연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고태연이 나간 후 사무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골든플라자 대표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회사 최대 경쟁업체야. 그리고 나에게는. 강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튼 조심해. 저 사람은 목적 없이는 움직이지 않거든. 하나는 고태연이 건넨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카드지에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접근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사장님도 저에게 목적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저를 도우려고 하시는 건가요? 강도윤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왜일까요? 단순히 피아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나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 연주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25년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야. 하나는 강도윤의 솔직한 대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태연의 명함이 주는 유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흘 후 하나는 골든플라자 문화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고태연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로비와 최신식 시설들이 프레스티지보다 한 단계 위의 수준이었습니다. 오셨군요. 고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문화센터 어때요? 피아노실만 20개가 있어요. 정말 규모가 대단하네요. 하나씨 같은 실력자에게는 아깝지 않은 공간이죠. 여기서 레슨도 하고 정기 연주회도 열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하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강도윤의 도움도 고마웠지만 고태연의 제안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조건이 있나요? 간단해요. 가끔 우리 백화점 행사에서 연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강도윤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 친구는 당신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트라우마 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거죠.
그날 밤 하나는 평소보다 늦게 30층에 도착했습니다. 강도윤은 이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하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평소와 달리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태연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강도윤이 자신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연주 중간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당황해서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 오늘 뭔가 다른데. 강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뭔가 있어. 말해봐. 하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저를 도우려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강도윤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저를 트라우마 치료용으로 이용한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나는 고태연의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강도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고태연을 만났구나. 강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하나는 고태연과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도윤은 듣고 있는 동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았어. 고태연은 내 재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기 위해 접근한 거야.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 관계였어. 양아버지께서 고태연의 아버지와 사업상 라이벌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강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나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도 저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 강도윤은 충격을 받은 듯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혼란스러워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맞았어. 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서 접근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졌나요? 너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어. 내 음악이 아니라 너 자체에. 하나는 강도윤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일주일 후 강도윤의 양아버지인 프레스티지 그룹 회장 강철민이 30층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70대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요즘 야근이 많다고 들었는데. 내 아버지. 새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데 야간 보안 요원과 함께하는 야근인가?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내가 또 피아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아버지, 그건. 도윤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피아노는 우리 가족에게 저주 같은 존재라는 걸. 내 친아버지가 그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나?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친아버지가 피아니스트였고 그 때문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해라. 지금 당장. 그날 밤 하나는 평소처럼 30층에 올라갔지만 강도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민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씨, 죄송하지만 사장님이 당분간 개인 레슨은 중단하신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왜요? 자세한 사정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민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요? 오늘부로 해고라고 하시네요.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켰다는 이유로. 하나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죄송해요. 저도 위에서 시킨 일이라. 하나는 봉투를 받아들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출장 중이시라서 언제 돌아오실지. 거짓말이죠. 분명 여기 계실 거예요. 하나는 강도윤의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하나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나는 백화점 1층 로비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선뜻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야, 정말 억울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경이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때 고태연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씨, 무슨 일이에요? 해고됐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강도윤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용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리죠. 하나는 고태연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정말 강도윤이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린 것일까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제안은 아직 유효해요. 어때요? 이제라도 좋은 선택을 해보시겠어요? 하나는 고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의 제안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한편 30층 사무실에서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보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의 압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해고당한 지 사흘째 하나는 원룸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태연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김상철입니다.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낯선 이름이었지만 하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아세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강도윤 사장과 관련해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김상철은 2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의 친아버지 강민수가 천재 피아니스트였다는 것, 그리고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민수 씨는 정말 순수한 음악가였어요. 하지만 당시 프레스티지 그룹 회장이 그의 재능을 이용하려다가 거절당하자 모든 걸 파멸시켜버렸죠. 그럼 강도윤 사장은 7살 때 아버지를 잃고 고아원에 있다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장의 양아들로 입양됐어요. 물론 도윤이는 진실을 전혀 모르죠. 하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하나 씨의 연주를 들었거든요. 민수 씨와 똑같은 감성이에요. 그리고 도윤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 것 같아서. 김상철은 증거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신문기사, 강민수의 연주 녹음, 그리고 당시 사건의 진실을 담은 문서들. 이걸로 뭘 하라는 건가요? 도윤이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장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당신의 음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는 결심했습니다. 강도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행동하기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밤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려요. 회장이 도윤이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날 밤 11시 하나는 프레스티지 백화점에 잠입했습니다. 보안 요원이었던 경험을 살려 CCTV를 피해 1층 로비까지 도달했습니다. 30층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강도윤에게 해외 발령을 명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내일 당장 떠나거라. 아버지,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내가 이상한 짓을 계속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때였습니다. 1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연주는 달랐습니다.
강민수의 대표작인 잃어버린 자장가였습니다. 강도윤은 그 선율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간 봉인되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 아빠의 곡이야.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과연 진실이 모두 밝혀질까요? 강도윤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도윤은 30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계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 강도윤이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여전히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도윤 씨. 하나는 연주를 멈추고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곡 어디서 배웠어? 김상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 아버지의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강도윤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 함께 피아노를 치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사라진 그날. 아버지, 정말 피아니스트였구나. 그때 김상철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아, 이제 모든 걸 기억하느냐? 상철 아저씨, 살아계셨구나. 미안하다. 25년간 침묵하고 있어서. 김상철은 회장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강민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 통제해온 잔혹한 계획까지. 30층에서 내려온 회장과 이사들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상철이 너, 어떻게 감히. 이제 끝입니다, 회장님. 25년간 숨겨온 진실을 모두 세상에 알릴 겁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회장을 마주봤습니다. 아버지. 아니, 강철민 회장님. 제 진짜 아버지를 왜 죽였습니까? 죽였다니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는 사고로. 거짓말 마세요. 상철 아저씨께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회장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25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정말 너를 아들처럼 키웠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제 아버지의 원수였잖아요. 강도윤은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영영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야. 6개월 후 새롭게 문을 연 강민수 기념음악원에서 하나의 데뷔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강도윤은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아 음악원을 설립했고 하나는 그곳의 첫 번째 전속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긴장되지? 강도윤이 무대 뒤에서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 진짜 제 모습으로 연주하는 거니까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가 무대에 오르자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상철, 미경, 그리고 놀랍게도 고태영까지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3년 전 꿈을 포기했을 때는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는 찾아오더라고요.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수의 잃어버린 자장가와 하나가 새롭게 편곡한 찾아낸 희망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아들과 꿈을 되찾은 여성의 아름다운 협연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도윤은 무대 위에 하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간 잃어버렸던 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찾았고 평생의 동반자도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포기한 꿈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르니까요. 무대 뒤에서 강도윤이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함께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하나는 강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밀의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당당히 울려 퍼지는 희망의 선율이 되었으니까요.